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이 야간 근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시쯤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뭐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견뎌내자라고 말을 하고 12시쯤에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했던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은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노후된 배예요. 제가 직접 이 사건 취재해서 잘 아는데 노후된 배라 이제 교체 연한이 다가왔던 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라는 건 좀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다? 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분에게는 18살 된 아들하고 그리고 7살 된 늦둥이가 있었는데 평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이분이 자주 사용했던 SNS를 보면 정말 가족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는데 아이를 안고 자는 모습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웃는 모습 그리고 또 딸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 이런 거를 자주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이 9월 21일이었잖아요. 근데 딸의 생일이 9월 5일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화를 해서 딸에게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 아빠가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갈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불과 보름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월북을 했으려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는데 그런 가족을 대한민국에 두고 월북을 가장에 했을 리가 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가서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의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그렇죠. 20분 후에. 아니 그럼 이 씨가 사라진 지 11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요. 수색은 좀 어떻게 일단은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일단 해경, 해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선박과 항공기가 다 동원됩니다. 북방 한계선 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남쪽에 6개의 섹션을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북쪽에서 떠내려올 부유물 또는 이 씨를 찾기 위해서 딱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있던 그 소연평도 부근을 수색을 하는데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네,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9월 24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2020년 9월 21일 서해바다에서 사라진 이 씨.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아니 저기 봐. 자, 여기서보다 약간 그 퀘션 마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부터 38km가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곳 앞바다인데 38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한 군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 정도 이제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맡긴 채 북한 이제 수산업소 단속정에 눈에 띄우는데요. 9월 달이면 저도 이제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춥고 뭐 저체온으로 해가지고 아마 얼굴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아, 바다로 오셨었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잘 알만한데 북한군은 일단 공무원 이 씨가 저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끈을 신체 일부에 묶어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결부시켜 놓고서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상부에다 보고를 했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때까지 우리 공무원 이 씨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북한도 인정하고 우리 국방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44시간이 지납니다. 실종된 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군과 우리 공무원 사이의 대치 과정이 6시간이나 이어집니다. 배에도 안 오르고. 배에도 안 올려요. 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만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대로 다시 NLA 이남으로 데려다 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물속에 있어서 위협적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총을 쐈다라는 건 지금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북한이 그 당시에 엄청 예민해 있었던 건 이제 코로나. 아, 코로나요. 근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황당하죠. 아까 우리 김진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6시간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을 구조를 하지도 않고 사살을 하고 이거 국민들이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도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라라고 촉구를 했고 우리 군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뜻을 갖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와 대통령도 북의 이 만행에 대해서 격앙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맞아요. 북한의 코로나 공포증이 극단적이었던 건 맞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 넘어오는 것도 막아라. 맞아요. 밀수.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쌀 60만 톤인가를 원래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쌀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겁나서.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겁나서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쌀이 대련항에 6개월째 대기 중이었어요. 쌍나겠다. 그 정도로 코로나 공포증이 극심했던 건 사실. 우리도 사실은 택배에 왔을 때요. 택배에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하고 그랬을 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무원 이 씨가 총살당하고 20분 뒤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11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북한 쪽 해역 쪽에서 막 화르르 불꽃을 감지합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를 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연평도 기지에서 관측된 불꽃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면서 결국 공무원 이 씨는 유해라도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비무장 상태에 있었고 엄청난 그 추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을 태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우리 청와대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일 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이 청와대로 오는데 북한이 파악했던 당시 상황은 이렇다고 해요. 그 통지문을 보면은 먼저 표류자 한 명을 자기 영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어디서 온 누구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뭐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바다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일단 그래서 공포탄 2방을 탕탕 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엎드려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사살을 했다. 10발을 쐈다고 합니다. 40m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확인하러 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m 정도까지 접근을 해봤는데 시신은 없고 혈흔만 있는 상태에서 부유물만 둥둥둥 떠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부유물이라도 태우자 해서 서기로 붙고 태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귀측에 이해를 바란다. 이해 같은 소리 편지 내용이 약간 좀 국방부 브리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이 다른데? 일단 북한의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뭐 사과는 하겠지만 이걸 만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이 세 군데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갔을 때 시신은 없고 부유물만 있어서 방역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불태웠을 뿐이다. 이게 이제 북한 측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격 시간인데 이제 공무원을 발견하고서 6시간의 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견 직후에 공포탄을 발사하고 도망가려고 해서 사살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조사 유무인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예 뭐 해상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우리 측의 주장과 달리 아예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과도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명하면서 좀 사실을 좀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북한이 사과 같은 걸 자주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거에 같은 경우 4일 만에 사과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 않아요?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08년 그 7월 달이에요. 박광작 씨 사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금강산 관광에 나선 53살 박광자 씨. 북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걷던 박 씨가 북측 군사경계 지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도 1km를 넘게 걷던 박 씨는 북측 초병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되돌아오다 통제선을 불과 200m 정도 남기고 피격당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 정부가 이 금강산 관광 더 이상 안 돼 이러고 딱 이제 막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부로서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게 행여나 평화선언이라든지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회담으로의 이제 진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까봐 북한으로서도 이 상황이 북의 고립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빠르게 대처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게요.